안녕하세요. 저는 PSM 전문 강사 이미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14개 차시에 걸쳐서 PSM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경영, 즉 인터뷰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작성하고 제출하게 될까요? 자, 한번 화면 보시죠. 1번,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서. 2번,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항상 혼란스러우시죠? 많은 분들이 화학물질이 위험해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어떤 사업주,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하여 근로자나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유해한 화학물질 때문이 아니라 유해위험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작성하는 거죠. 조금 더 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유해위험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뭔데 이 12가지 내용에 관련돼서 포함되어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로 정해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확인, 심사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참고서가 필요한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코샤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참고서처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식품회사나 발전소 이런 회사들은 왜 공정안전보고서를 내느냐? 유해한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보다 많이 취급하게다 보니까 여기에 설비가 딸려오게 됩니다. 그 설비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원조는 어딜까요? 여러분, 안전하며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듀폰은 1801년부터 화약 공장을 만들었는데요. 화약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화재 폭발 누출로 근로자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상해를 입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화약을 만드는 190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프로세스 세이프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조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요, 1990년대 중반입니다. 왜 1990년대 중반에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1960년대, 1970년대에 포항제철에서 철이 뽑아져 나온 다음부터 대한민국의 장치 산업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플랜트가 등장하는데 이 플랜트의 설계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플랜트의 설계 수명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년이 설계 수명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세워진 장치 산업들이요, 1990년대가 되니까 노후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유지 보수를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화재, 폭발, 누출로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PSM이라고 하는 제도를 들여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 12가지 요소가 바로 장치 산업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12가지의
엑기스들만 뽑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원조인 듀포는 이 제도를 그냥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 때 적어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이 공정안전 보고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겁니다. 듀폰이 화약 공장을 하면서 내가 적어도 한 번에 여러 명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 화재 폭발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 올바르게 설계돼야 된다. 두 번째, 올바르게 구매돼야 된다. 세 번째, 올바르게 설치돼야 된다. 네 번째, 올바르게 운전돼야 된다. 마지막 5번째가 올바르게 유지돼야 된답니다. 이 5가지 원칙이 실패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원칙이 실패하면 마지막에는 10명 죽을 거 아무도 죽지 않게 잘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조치 계획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듀포는 이 5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 5가지 원칙이 PDCA 사이클로, 즉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적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PSM 제도를 가지고 PDCA 사이클로 돌려서 적어도 인간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인데요. 모바일로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규칙이라고 터치해 보시고요. 공정안전보고서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중요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정안전보고서를 PDCA 사이클로 돌릴 때 교과서 같은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고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높게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더 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 사이트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자료마당에 가시면 법령 지침 현황이 나옵니다. 이 지침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안전작업 허가서 혹은 자체 감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자료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전경영에 관련되는 것들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항상 인터뷰를 하실 때 이 내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공정안전보고서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는구나.